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5월 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장기국채를 입찰해서 응찰률은 높았으나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스페인 재정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3년 및 5년물 입찰 결과 총 25억 유로가 낙찰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만기 국채는 9억 7,900만 유로가 낙찰되었으며 수익률은 4.037%로 지난 3월 입찰 당시에 2.617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31일 만기 국채는 7억 6,400만 유로가 입찰되었으며 수익률은 4.752%로 지난 3월의 3.565% 대비 큰 폭의 금리 상승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스페인 입찰에서 강력한 응찰률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85%로 1bp 하락하였으나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소식은 시장의 실망감을 안겨다줬습니다. 아래 차트는 독일, 프랑스 및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며 독일 분드체와 스페인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 또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금리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5%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리스 채무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에 6.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6%대에 근접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등 스페인의 재정 우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독일 분드체와의 스프레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4% 이상의 금리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일 일요일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는 74억 유로의 장기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5년, 9년, 10년 및 13년물 국채를 총 74억 3,100만 유로어치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계획 물량은 60억에서 70억 유로 범위로 계획 물량을 거의 대부분 충당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날 발행한 4개 종목 국채 모두 조달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년물 평균 낙찰 금리는 연 1.89%로 지난 4월 초에 입찰 1.96%보다 하락하였으며 9년물과 14년물의 금리도 지난 입찰 대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긴축한 주장에 맞서 유로존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실시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 1.0% 수준으로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ECB가 추가 기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 바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유로존 8개 회원국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로 진입했고 유로존의 3월 실업률은 10.9%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LTRO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ECB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 동결하였고 추가 정책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뿐 실제로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밤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ECB 기자회견을 참고 바랍니다. ECB는 지난달 회의에서 유로존 경제가 고유가 여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지난주 경제 약세가 물가 압력의 평형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6일에 열리는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ECB의 정책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당의 프랑스 올랑드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날 TV 토론 중 즉석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올랑드 후보의 지지율이 64.4%로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 35.6%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랑드 후보는 재정 긴축에 방점을 두는 유럽의 정책 방향과 22의 보수적인 통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책에 대한 발언이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시각인 9시 30분에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표로 실업률의 증감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며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 경우 미 고용시장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밤 11시에는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발표치가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경우 경기 수축을 나타냅니다. 다음날 오후 4시 15분에는 스위스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스위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로 스위스 전체 경제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을 나타낸 것입니다. 밤 9시 30분에는 미국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증가치가 발표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자료로 미국 내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지표이며 향후 미 연준의 금리 변동 및 잠재적 인플레이션 수치 등에도 전반적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시각인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4월 실업률도 발표됩니다. 최근 유럽의 실업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하향세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난달 FOMC 이후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